지금 경제 변수가 오르냐, 주가가 오른가, 그거는 시간이 가면서 아마 판명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좀 가대평가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주가하고 실물 경제,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 좀 괴리가 벌어졌는데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괴리가 벌어졌고 앞으로 괴리가 좁혀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하고 주가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OECD가 작성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컨퍼런스 보드라는 비영리단체 민간기관에서 작성하는 거 미국 선행지수입니다. 그런데 과거 보면은 제가 빨간 선하고 파란 선하고 선행지수하고 그 S&P 500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죠. 같이 그려놨는데 대체적으로 방향이 같죠. 그런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선행지수는 계속 하락하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물론 선행지수 안에요. S&P 500 주가지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가 그 선행지수를 작성할 때 금융 변수, 신용지수, 그 다음에 S&P 500 금리차는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 그 차이입니다. 이런 걸 넣어가지고 금융지수 하는데요. 그런데 주가지수만 선행지수에 긍정적이지 나머지 금융지수는 다 마이너스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금융 지수 여러 가지 넣는데요. 예를 들어서 ISM 제조지수, 건축 허가, 그 다음에 평균 주당 임금 이런 걸 주당 일하는 시간, 그 다음에 소비재 주문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주가만 하나 플러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인은 거의 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행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주가는 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가 이런 거 선행지수를 작성해가지고 사실 그 돈을 받고 그 지수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 여러분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매월 그 선행지수를 발표할 때마다 구성요소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장기 추이를 그려놓거든요. 그런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로 전년 동월 대비의 그림인데요.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나서 일정 시점 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경기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아직 경기 침체가 안 왔는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이야기하는 거, 그 발표할 때마다 그 원문을 쭉 읽어보면은 조만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지는데 최근 주가는 오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선행지수가 빨리 오르든지 주가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지 이 간격이 좁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산업생산하고 주가가 관계인데요. 산업생산하고 주가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산업생산이 최근에 전월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 경기를 판단할 때 특히 제조업 경기를 판단할 때 ISM 제조업 지수라고 있어요. 이거는 PMI하고 거의 비슷한 지수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준은 뭐냐면은 50 기준입니다. 이 지수가 50 넘었을 때 앞으로 경기가 좋다고 보는 기업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거고요. 50 이하는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BSI를 발표하는데요. 우리는 100 기준이에요. 그러나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PMI 지수, 이거는 전부 50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 말부터 50 이하로 크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46까지 50 밑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제조업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는 겁니다. 과거 보면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떨어졌는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행지수, 산업생산, ISM 제조업지수 이런 것 봐도 과거하고는 주가 모습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변화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하고도 우리 코스피하고도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 국가지 않습니까? ISM 미국 제조업 지수가 나쁘다는 것은 뭐 세계 제조업 지수가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으면 나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우리하고 코스피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역시 최근에는 좀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변수가 오르냐, 주가가 오른가, 뭐 그거는 시간이 가면서 아마 판명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좀 가대평가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4대 경제 지표라고 저는 그러는데요. 미국의 산업 생산, 그 다음에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용,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죠. 그 다음에 유동성을 한번 여기서 넣어봤어요. 대표적 유동성 지표가 M2라는 것이죠. 이걸로 평가해 보니까요. 지난 6월 기준으로 S&P 500 기준 한 13% 정도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가지 경제 변수하고 좀 괴리가 벌어졌는데 실물 경제 지표, 뭐 선행지수마저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오르고 있다. 이만큼 가대평가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목 GDP로 봐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좀 가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낙관적으로 봐서요. 올해 그 명목 미국 GDP가 5.5% 정도 성장한다고 전망해 봤습니다. 명목 GDP라는 건 실질 GDP하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실질 GDP는 블룸버그 컨센서스입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한 실질 GDP가 1.3% 성장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GDP 디플레이터, 올해 물가가 상당히 올해까지는 높은 수준이니까요. 한 4.2% 이렇게 가정하고 5.5%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의 S&P 500 적정 수준은 한 3,653 정도 나옵니다. 최근 4,5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거로 보면은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표에서도 좀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실질금리라고 그러는데요.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인데요. 명목금리를 어떤 것으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명목금리는 10년 국채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실질금리는 10년 국채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뺀 거예요. 실질금리는 플러스가 정상이죠. 금리라는 게 뭡니까?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참는 데 대한 그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할 유인이 생기는 거죠. 실질금리는 플러스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미국 실질금리가 작년, 재작년 큰 폭의 마이너스였죠. 특히 작년에는 한때 마이너스 6.4%포인트까지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죠. 10년짜리가 2020년 상반기에 0.5%까지 떨어졌다가요. 최근에 4%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는 오를 만큼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질금리가 정상화된 거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작년 6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올랐는데요. 6월에 3.7%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금리가 지금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과거 미국의 실질금리하고 S&P 500하고 장기적으로 2000년 이후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0.75 정도 나옵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5, 절대값이 0.7이 넘다는 것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실질금리가 오르면은 주가가 떨어져야 했는데 지금 실질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른다는 것이죠. 아까 그 실물경제하고 최근에 그 주가가 이상한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거 실질금리하고도 주가가 지금 최근에 과거에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오르냐, 이런 경제 변수하고 괴리가 차이가 지금 나는데, 그거는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유동성이거든요. 제가 여기 그 초과 유동성이라고 제가 빨간 선으로 그려놨는데요. 이 초과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피셔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MV는 PT라고 그러죠. 그래서 적정 통화 증가율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질 GDP 성장률 마이너스 유통속도 변화율. 유통속도 변화율이
장기적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요. 적정 통화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질 GDP 성장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영선이 그 평균이 0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여기에 맞게 통화 정책을 운영했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0에서 2로 많이 벗어났다가 때로는 밑으로 많이 벗어났죠. 흔히 그 샤워실의 바보라는 그 통화 정책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샤워하다가 수도꼭지 한쪽으로 틀면 굉장히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래서 너무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반대쪽으로 틀면 갑자기 그 차가운 물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통화정책이 그거라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니까요. 연준이 역사에 없는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적정 통화보다 한때는 거의 30%포인트 가깝게 돈을 많이 풀어버렸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어떻습니까? 뭐 자산 가격이 올랐지만 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긴축을 아주 세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굉장히 뜨거운 물 틀다가 찬물로 갑자기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올 1분기 통계 보면은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한 10%포인트 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요. 주가에 한 4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주가에 영향을 미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초과 유동성이 급감한 걸 보면은 머지않아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주가가 굉장히 똑똑하지만은 지금 주가하고 실물 경제하고 괴리가 벌어진 게 뭐 실물 경제도 갈수록 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좀 뒷걸음질 치면서 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